본 의원은 이번 143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잠시 미뤘던 지역구의 현안과 여수시의 환경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정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문수동 717의 3번지 1호에 다산 SC 주식회사가 건설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관해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문수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현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다산 SC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여수시와 협의를 한 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취하합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보완을 거친 후 2010년 10월 11일 다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틀 뒤인 13일 여수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에 들어가 20일에 다산 SC에 통보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인 11월 15일에 다산 SC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시는 1심에서 패소합니다. 다시 6월 14일에 여수시가 항소장을 제출한 결과 2011년 11월 10일 2심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 결과 2012년 1월 17일 다산 SC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1월 20일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협의 요청, 또 21일에는 여수 문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사업지 진입도로 신설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15층 722세대 사업 규모로 아파트 건립을 변경하는 등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제는 행정소송에 졌으니 방법이 없다라고 여수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 문수 지역에는 더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록 행정소송에 졌지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권별 인구 배분을 보면 여서 소생활권은 당초에 35,8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현재 49,400명, 그러니까 13,60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계획 인구보다 15,700여 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문지구 상가의 이동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여서 문수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일방 통행 시행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포화 상태인 여서 문수 지구에 도로 교통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상하수도 등 모든 도시 기반 시설 또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서 문수지구는 현재 6,400톤 용량의 배수지에 물을 끌어쓰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의 용량을 알아본 결과 최대 수요철인 여름에는 모자라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천여 명의 주민을 더 수용한다면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둔덕 정수장 본선인 문수 3거리에서부터 상수도를 묻는 대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원인자가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둘째,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코하루 수아파트, 세종 캐슬하임, 흥화, 문수 주공, 부영 9차 10차 아파트와 좌수영, 문수, 여명, 정보과학고등학교, 문수중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산입니다. 이곳에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것 외에도 산을 허물고 약 8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실어내야 됩니다. 코하루 수의 진출입로를 지나서 부영 9차, 10차나 주공 아파트 쪽을 이용해 모든 공사가 진행될 텐데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음 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셋째,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 2020년 인구 지표를 39만 5천 명에서 35만 명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인구가 제대로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2011년 현재 여수의 주택 보급률은 101.96%입니다. 엑스포 아파트 단지의 분양률도 저조한 실정에서 서희 아파트, 장미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웅천 GL 3차 아파트의 분양, 웅천의 또 2,8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설립 계획 등을 보며 이렇게 열악한 주변 환경 속에 건설된 아파트가 과연 분양이 될까? 미분양이 된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여수시에서 대응해온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여수시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꼭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째, 2010년 3월 8일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단호하게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에 건립된 코아루수 아파트 등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수시를 위해 주민 민원을 일으켜서라도 막아야 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소송에 졌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심에 패소한 판결문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판결문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신청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한다면 그 거부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점만을 들고 있다.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란 점에서 그 자체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다산 SC로 하여금 2010년 3월 8일부터 7개월 동안 보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70여억 원을 투자하게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이곳은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지역이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므로 방법을 찾자고 수차례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행정소송에 져서 어차피 들어올 아파트에 주 진입도로가 필요하니 전라남도 교육청에 이전할 여명학교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협의 요청을 합니다. 1차 공유재산 매각 협의 요청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은 여명학교 부지를 교육용 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또다시 재검토 요청을 보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여소동과 문수동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을 옮겨서 2014년에 현 여명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합 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시장은 물론이고 집행부는 전남도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해 결국 8월 8일 협의 조건을 수락하면 매각하겠다는 회신을 얻어냅니다. 협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 사전 차단, 그리고 여수시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가 답변을 보냅니다. 집단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차단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2012년 4월에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 여수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부정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바뀌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이곳은 누가 봐도 공동주택이 들어설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꼭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셔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꼭 변경하셔야 되는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꼭 변경하셔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숲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 내에 새로운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산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15,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녹지를 존치하고 공원으로 정비해서 여수 문수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환경복지국장님께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동안 버려졌던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자원 순환체제 확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친환경 도시 구축이라는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 관련 개선 대책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별표 1에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 품목과 규격에 따라서 개당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스티커를 판매 유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된 중소형 생활 가전,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린터기, TV, 오디오 세탁기 등 이런 것들은 처리 비용 부담 때문에 무단 투기하거나 집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고 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가전, 드라이기라든지 라디오, 토스터기, 시계 같은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할 때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원인자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년 전부터 다른 시군들, 대구, 부천, 서울, 인천광역시 등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 품목별 제외 대상 품목을 결정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류해서 무료 수거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발부 품목을 조정해서 중형 가전은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고 무료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와 함께 버려지는 소형 가전 제품 또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대신 분리배출 무상 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길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무려 40여 종의 중소형 가전제품을 재활용 가능 무상 수거 대상 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헌업 수거함의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헌업 수거함의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과에 조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에 헌업 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진 정비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파악된 헌업 수거함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도 대략 383개가 재료도 다르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거함에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수거함이 당시에는 무려 244개나 됐고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현재는 96개의 소유자 불명의 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 도색, 자진 철거 등 여러 가지를 유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헌옷을 수거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 절약 등 소비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수거함을 누가 설치하고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관리의 의무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누구든지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세우면 됩니다. 자, 물론 헌옷 수거함의 문제 역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시 서구, 수원시, 청주시, 서귀포시 등은 의류 수거함 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자 연락처 없이 방치된 수거함 강제 철거, 수거함 관리자에게 주변 환경 정비 책임 부여, 설치 가능한 의류 수거함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의 규격화, 수거함의 거리 간격 유지, 수거함 설치 시 사전 주민 동의 및 도로 점용 허가 취득, 수집함 적정 수량 감축 등 여러 가지 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강동구는 기존 의류 수거함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돕기에 쓰기도 하고 만화도시 부천은 도시의 특성을 살려 의류 수거함의 만화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수시에서도 더 이상 민원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류 수거함이 본래의 자원 재활용의 취지도 살리고 도시 환경도 해치지 않도록 관리 지침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본 의원이 제안한 대형 폐기물 수거 관련 중소형 가전 무상 수거와 의류 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